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9월 10일 장 마감 후에 S&P 500 편입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감을 들여 기대하신 주린이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왜 S&P 500 편입에 실패했고 추후에 편입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더 필요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이 약간 살아나는 듯 합니다. 이번에 오르고 떨어진 것에 대해서 특별히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날 주가 하락의 이유는 경기부양책 부결의 문제를 볼 수 있겠지만 이 이슈가 계속 지속되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봅니다. 어느 주린이 가족분께서 어떻게 이 표를 볼 수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댓글 고정 상단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는 아크인베스트의 데일리 트레이딩 내역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와 애플에 관한 트레이딩 내역이 없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프리장에서 꽤 잘 오르다가 결국은 종가는 0.3%로 올랐습니다. 딱히 오늘은 큰 이슈가 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격은 애프터마켓 가격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S&P 500 편입 발표가 명단에 테슬라가 없어서 21%가량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혹시 발표가 안 되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였는데 아마 주식시장은 9월 4일 S&P 500 발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그 악재가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1일 발표는 저 혼자만의 예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S&P 500 편입 발표 관련해서 이전 발표 기록들을 보면 간혹 가다가 일주일 뒤에 2차 발표를 하고 나서 이번에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은 S&P 500의 조건을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논리로 편입을 시켜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트위터를 통해서 주주들과 굉장히 많이 대화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통 S&P 500에 편입이 되면 해당 기업의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를 통해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미리 알려줄 수 없으니 저런 식으로 글자 사이사이에 S&P 편입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도록 트위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일론 트위터를 보는 주주들은 S&P 500에 편입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론은 S&P 500에 편입이 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트윗을 보는 주주들의 의견일 뿐이긴 합니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발표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보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500달러를 돌파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시점에 발표를 하며 하락을 하였고 9월 4일 S&P 500 편입 발표에도 테슬라가 포함되지 못해 지금의 주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유상증자를 이 시기에 한다면 일론 역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알 텐데 당연히 S&P 500 편입이라는 호재가 있으니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는 발표가 안 됐으니 이전 이력들을 살펴본 결과 그렇다면 9월 11일이 아닐까? 라는 저만의 논리로 정리한 뒤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두고 보면 주가가 최고치를 향해 갈 때 유상증자를 하여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은 있었으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주주가치 희석은 최소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50억 달러를 유용한 곳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S&P 500의 편입이 불발되었는데 저는 실패가 아닌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왜 안 됐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의 수익 구조. 두 번째, 일론 머스크의 스톡 옵션. 세 번째, 손정희의 콜 옵션입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의 수익 구조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가 아닌 탄소 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정책에 따라서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S&P에서는 너네 차를 파는 게 아니고 지금 탄소 배출권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흑자면 인정 못 해주겠는데? 와 같이 나온 것입니다. 테슬라가 S&P에 편입이 되면 장점도 많지만 보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의 이슈로 편입을 시키면 선례가 남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 아니더라도 공장이 지어지고 탄소 배출권 판매가 아닌 자동차 판매를 흑자를 내는 게 누가 봐도 확실해진다면 S&P에서 먼저 팔벌려 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의 스톡 옵션입니다. 스톡 옵션은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8년 이사회에서 연봉 대신에 스톡 옵션을 선택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과 영업 성과에 따라 이에 알맞은 보상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시총이 2018년에 비해 10배 상승하여 보상 금액은 60조 규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합의를 할 때 연봉을 안 받고 미래의 시총과 영업 성과에 따라 받는다고 하니 당시에는 좋아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제로 회사가 커지고 영업 성과가 나면 좋으니 돈 주는 것이 부담되지 않았을 테고 지금 당장 연봉도 줄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테슬라의 S&P 500 편입을 발목 잡게 되었습니다. 스톡 옵션으로 인해 분기마다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4개 분기의 이익이 평균 7억 달러이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보상비를 감안하게 되면 회사가 적자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이 회사의 시총이 거대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며 영업이익이 낮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하나 공장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공장이 지어지고 풀캐파로 돌아간다고 하면 연간 최소 180만 대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오면 S&P에서 먼저 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의 첫걸음은 저는 2021년 5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식 계획을 짜고 있으신 분은 최소한 그 기간까지는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손정희의 콜옵션입니다. 콜옵션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생소하실 테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202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100달러였는데 연말에 20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증의 가격은 10달러일 수도 있고 20달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말에 테슬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권리증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아니 콜옵션 말고 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면 그냥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자본금이 많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100달러가 있다면 1월 1일에는 한 주밖에 구매할 수 없고 12월 31일에 1000달러가 되더라도 시세 차익은 900달러 정도 보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때 주식을 사지 않고 권리증만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권리증 하나당 가격이 10달러면 100달러로 권리증 10개를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는 권리증을 10장 갖고 있기 때문에 200달러로 10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100달러로 권리증 10개를 사고 만기까지 들고 있다면은 국가의 시세 차익은 900달러이고 권리증의 가격은 10달러이니 그 둘을 빼면 권리증 하나당 890달러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증을 10개 샀기 때문에 8,900달러의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1월 1일에 주식 한 주를 구매한 것보다 권리증 10개를 구매한 것이 10배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금액은 같으나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을 40억 달러를 사들였지만 실제 규모가 5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뉴스가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옵션은 보통 은행이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테슬라의 주가가 12월 31일에 100달러 이하라고 한다면 콜옵션이 행사가 되지 않을 테고 은행은 권리증을 한 장당 10달러에 판매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을 판매한다는 것은 판매자가 해당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에 베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구매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른다는 것에 베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들은 잠시만 나 콜옵션 팔았는데 주가가 오르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은행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은행도 이대로 가면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권리증 판매로 인해 피해를 보니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하여 상승하는 테슬라에 같이 탑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더라도 매수한 주식이 있기 때문에 권리증 판매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이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갑자기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권리증의 권리는 행사가 되지 않겠지만 매수된 테슬라의 손해본 만큼은 떠안게 됩니다. 콜옵션 때문에 너도 나도 위험 회피용으로 테슬라를 구매했다면 기업의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주가가 하늘을 치솟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은행은 들고 있던 테슬라 주식들을 판매하게 됩니다. 판매되는 테슬라의 주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S&P는 테슬라의 편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테슬라가 S&P 500 편입에 불발된 이유로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의 수익 구조,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스톡 옵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정희의 콜옵션입니다. 테슬라의 수익 구조는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에서는 수익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는 연봉을 받는 대신 스톡 옵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톡 옵션을 받는 기준은 테슬라의 시총과 영업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고 합니다. 해당 계약을 한 것이 2018년인데 그때에 비해 지금 시총이 10배로 늘어나서 일론 머스크가 받게 되는 금액은 최대 60조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4분기 평균 순이익이 7억 달러에 해당하는 테슬라가 보상비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적자 기업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S&P는 너네 흑자는 탄소 배출권을 팔든 뭐라든 맞는 건 알겠는데 스톡옵션 보상비 주면 적자 되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정희의 콜옵션입니다. 콜옵션을 통해 테슬라를 매수하였고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판매처에서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 주가는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 팔고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는 구조인데 S&P는 이러한 주가 변동성에 마이너스 점을 주어 최종적으로 S&P 500에 편입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장의 건설로 인한 자동차 생산량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판매량 증가로 확실한 수익 구조로 흑자 기업임을 알려주고 일론 머스크의 스톡 옵션 보상비를 다 주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콜옵션 자체도 전제가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차량 판매 대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시기가 2021년 5월 1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공부하며 주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